고향의 맛은 언제나 코끝 찡한 그리움으로 기억됩니다. 보고 배운 걸 어떻게 맞아요. 우리 무시 그대로 못하는 것 써먹는 같아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보면 시골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시더라고 아주. 태어난 곳에 뿌리를 내린 토박이에게 고향은 오늘을 살아가는 터전인데요. 내가 9살 먹었을 때부터 고기 잡았다고. 이걸로 다 애들 가르치고 밥 먹고 살고 그럴 거지요. 둘째가 했니? 막내가 했니? 아, 막내가 했어요. 너무 맛있어. 오랜 세월 대물림된 손맛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밥상. 우리는 이걸 지금 추억으로 먹는데 그때는 엄마들이 이거를 살기 위해서 생중으로 잡혔잖아. 눈물겹던 시절은 추억에 더 깊은 맛을 보탰다죠. 토박이 마음을 울리는 진짜 고향의 맛이 궁금합니다. 산이 깊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태백산맥. 해발 800m, 산골짜기엔 봄 소식도 더디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 깊은 산 중에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답니다. 가지가 다 비었어. 정선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했다는 토박이 부부인데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전정 작업이라고 이 사과지리를 쳐줘야지 내년에 또 이제 굵은 과일을 달 수 있고 이 품질이 좋은 사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사과 농사는 1년 내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전정 작업이 사과의 농사의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경찰이었던 참범 씨가 부모님이 일구던 화전에 사과나무를 심은 지 올해 11년째. 이제 제법 농사꾼 태가 납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물 좀 마시고 조금 쉬어요, 여보. 다리 아파요. 알았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혜영 씨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군요. 83년도 우리 신랑이 이렇게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아, 산세 좋은 곳을 왔죠. 아, 저 웃는 모습에 반하셔서 네. 결혼하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문내에서? 걸어서 왔죠. 산길을 뭐 오다가 강 얼음 위 걷다가 뭐 그럴 때는 지금 신랑이 업어주기도 하고 평평한 길 올 때는 걸어오고. 없는 구간이 잠깐에 있었죠.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눈물이 나가고 물이 막 이렇게 흐른다 보니까 지금은 뭐 도로가 나 있으면 예전에 하천을 건너야 되잖아. 그러면 잠깐 업어서 건너고 뭐 이런 거죠. 남편 등에 업혀 산골에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 호롱불을 켜야 하는 흙집이었더랍니다. 식구는 또 얼마나 많든지 시동생들까지 10명이나 됐다네요. 처음에 시집 오셨을 때 놀라셨겠다, 어머니.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그걸 다 이겨내겠더라고요. 지금도 웃는 모습이 좋아요. 아이고. 아직도 콩고풀이 안 벗겨졌나. 세상에 아무래도 콩깍지가 평생 갈 것 같죠? 찾아오는 길 험한 산골짜기에 가끔 방문하는 반가운 손님이랍니다. 친구분들이세요? 누구예요? 아니요, 우리 이곳 저곳에서 만나가지고 뜻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 집에서 맛있는 요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제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하시는 친구들? 네. 정선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옛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모임입니다. 토박이인 혜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을 제대로 뽐낼 기회라고 하네요. 이거 안절해야 돼. 이거 안 잘라져. 오늘은 특별하게 닭게장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아주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네. 육개장처럼 끓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육개장하고 똑같은데 고기만 틀린 거예요.
백숙 끓여 먹는 것보다 저기 닭게장을 하면 작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없던 시절이라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먹었죠. 쌀뜨물로 닭을 손질하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인데요. 쌀뜨물로 씻어야 돼요. 왜 쌀뜨물로 씻으세요? 아, 그러면 닭 비린내를 잡아주고 또 요거 잠깐 담가놓는 사이에 이 연육작용이 된대요. 부드러워진대요. 아, 우리 시어머니 보면 시골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시더라고 아주. 저희는 생선을 이렇게 쌀뜨물로 씻어서 닭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다 쌀뜨물에다 씻어요. 네. 냄새 제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처음 시집 왔을 땐 밥하는 법도 몰라 매일 가마솥을 태웠답니다. 본인은 또 얼마나 해가 탔겠어요.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배운 음식 중 하나가 닭게장인데요. 약재를 듬뿍 넣는 게 특징이랍니다. 이 약재가 지금 다 닭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을 되면 이렇게 해놔요. 그랬다가 이제 겨울에 그 다음에 가을 올 때까지 두고 먹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부엌엔 각종 약초가 가득했죠. 고기가 귀한 산골이었지만 대신 부지런만 하면 약재는 얼마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약재는 많이 넣었는데 자주는 못 해 먹었죠. 없는 집들은 이것도 닭도 사야 닭도 이거 다 이게 더 돈이니까 많이는 못 해 먹었는데 그래도 여름 한철은 보양식으로 많이들 먹었어요.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임신한 혜영 씨를 위해 아끼던 토종닭을 잡던 날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답니다. 와, 너무 잘 익어가지고 쓰러진다. 가마솥에 푹 익혀서 야들야들해진 닭고기의 가장 실한 부위만 골라서 며느리 입에 넣어주셨죠. 들어가서 저기 양념이 배서 똑같아. 산골살이에 고달픔이 사르르 녹는 것 같더랍니다. 원래 그런 거야. 닭게장 끓이는 날은 오지 마을이 잔치집 분위기였는데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강에 가서 철육을 했거든요. 여름이면 그러면 닭을 한 마리나 두 마리 갖고 가서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닭을 삶아요. 그래서 닭을 푹 삶고 나면 할머니나 엄마가 이렇게 닭을 다 뜯어갖고 이 사람도 한 입 주고 저 사람도 한 입 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퍼주려고 할 때 보면 고사리는 밑으로 다 가라앉고 위에 대파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팥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난 닭게장을 끓이려고 했는데 다 집어 먹었어. 오늘도 팥국 당첨이네. 삶은 닭고기를 한 점씩 나눠 먹고 나면 겨우 껍질만 남는데 여기에 고사리와 대파를 듬뿍 넣어 맛을 냈답니다. 닭 한 마리로 동네 사람이 몸보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닭고기 하나 찾아보기 힘든 닭게장이 그땐 얼마나 맛있든지 정선 토박이들은 지금도 그 맛을 떠올린답니다. 아우 잘 먹겠지네. 화전을 일고 농사짓는 산골에선 감자는 중요한 식량이었죠. 이거 이래가지고 네. 얼린 걸 그냥 까지 않고 놔두면 썩어. 썩감자가 되는 거야. 전분으로 내려서 해야지 맛있지. 그냥 하면. 감자 캐고 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상처 입은 거 나오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그냥 밖에 놔둬서 얼려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는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강원도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생활의 지혜를 써서 그렇게 먹게끔 만들어갖고 주시고 그랬었죠. 간식으로. 내다 팔자니 모자라고 버리자니 아까운 감자는 얼렸다가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언 감자는 물론이고요. 까맣게 썩은 감자까지 버리지 않고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었는데요. 추위와 허기를 달래준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훨씬 물을 많이 버리기 아까운 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사실은. 그러겠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은 먹여야 되고. 맞아. 그게 다 부모님들의 지혜인 것 같아.
정선 산골의 언 감자떡은 지난봄에 뜯어다 말려둔 묵나물로 속을 채운답니다. 곤드레하고 엄나무순을 이렇게 떡 속으로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것도? 네. 어머니 하시던 걸 보고 배워가지고. 나물이 되게 맛있겠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손맛은 며느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언 감자떡엔 콩이나 팥을 넣는 게 보통이지만 곡식이 귀한 정선의 화전미는 구하기 쉬운 산나물로 떡을 해서 먹었다죠. 혹독한 강원도의 추위를 언 감자떡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자와 산나물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맛있다. 드셔보니까 옛날 맛 나요? 네, 맛있어요. 네. 저기 썩혀갖고 녹말 내서 했던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요? 묵나물 언 감자떡엔 화전민의 고달픔과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써야 되지.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혜영 씨가 꼭 대접한다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이거는 항아리 숯불구이, 훈제 구이, 바베큐 하려고. 이거는 그냥 걸어놓고 한 3-4시간 지난 뒤에 와서 꺼내서 썰어서 먹으면 되니까.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깨진 항아리를 남편이 바비큐 전용으로 개조했답니다. 시어머니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혜영 씨. 덕분에 산골 마을에 별미가 탄생했다는군요. 고기를 구울 때 빠뜨리지 않고 곁들이는 게 사과로 만든 겉절입니다. 지금 봄이니까 달래를 캐서 달래를 넣어서 해먹는 거죠. 고기 먹을 때 해먹어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뭐 손님 오거나 하면 항상 하지 이건. 봄 향기 물씬 나는 달래와 사과를 넣고 버무린 겉절이는 맛이 좋은 건 물론 소화도 잘 된답니다. 그나저나 고기는 잘 익었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기름기가 쏙 빠진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완전 전문가 수준이야. 숯불에 3시간 정도 천천히 익혀서 잡내 하나 없이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근데 다 익은 거더라고. 시어머니의 깨진 항아리와 며느리의 손맛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산이 깊으면 물도 맑은 법이죠. 정선의 계곡이 선사한 추억의 맛이 있다네요. 이걸 안 익히면 튀니까. 네, 튀김옷도 안 붙을 뿐더러. 무슨 생선이에요, 이거는? 이거 빙어예요. 이거 빙어 강정을 만들 거예요. 빙어로 강정을? 네네네. 옛날 강에서 족대로 잡아서 하던 그 피레미 생각해서 털렵 가갖고 피레미 잡으면 그게 이제 저희도 또 양식이었죠. 또 튀기면 저희가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뼈째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이거를. 살아나가지도 못했잖아 사실은. 지금은 마을 계곡에서 취사나 낚시가 금지됐죠. 그래서 지금은 열빙어로 대신하지만 그 옛날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골에서 피라미 튀김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커서 먹는 맛은 있겠어. 그 추억의 맛을 기억하기 위해 모임까지 만든 건데요. 그냥 들어가면 씹을 필요 없었거든. 옛날 음식들이 다 저희가 먹었던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 통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때 먹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한번 이런 사라져가는 음식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레시피 작업을 한번 해보자. 사라져가는 정선 토박이 음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혜영 씨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정선의 옛날 맛을 기억하는 책으로 남게 된 셈이죠.
오래전 음식을 만들다 보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울 때도 많습니다. 진짜 정선 음식은 약간 투박한 느낌은 들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양념으로 막 이렇게 맛을 내는 것보다 그냥 재료 본연의 재료 그리고 또 자연에서 쉽게 얻는 건강한 재료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피라미 튀김을 버무리면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 강정이 만들어졌다는데요. 피레미라는 게 더 맛있나요? 아니면 빙어가 더 맛있나요? 피레미가 더 맛있죠. 네. 옛날 어른들이 꼬수다 한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피라미를 잡아오면 그 옆만 맴돌았던 어린 시절. 세월이 바뀌고 식재료는 달라졌어도 음식에 담긴 옛 추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골에서 음식하는 날은 늘 잔치집이죠. 오늘 제가 어머니 계실 때 어깨 너머로 배웠던 음식을 오늘은 정말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봤어요. 제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맛있게 많이들 드세요. 척박한 산골의 삶과 지혜를 담아 차린 토박이 밥상. 고단했던 그 시절 화전민의 애환이 맛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만드는 음식들은 좀 정갈하고 깔끔한 음식인데 예전에는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랬던 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자상하거나 뭐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어머니 주전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 그래도 잘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음식엔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역사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밥상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 않을까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로지른 물길이 서해로 이어집니다. 바다와 맞닿은 금강 하구의 웅포는 멀리 제주에서 온 큰 배가 드나들 정도로 번성했던 포구였는데요. 금강 하구뚝으로 바다가 막히면서 고깃배도 어부도 떠나고 웅포엔 단 한 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함께 조업에 나선 부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남편 문주 씨는 웅포의 마지막 어부랍니다.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혀요, 아버님? 빠가요. 빠가사리가 원래 이게 떼겨서 사는 거라 이렇게 걸리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이제 있는지 아니까 잡지. 양식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걸 오래 해갖고 빠가가 어디가 어때쯤 어디서 나오는 걸 내가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탄 지 올해로 꼭 64년. 평생을 금강에 기대 살았다는군요. 내가 항상 9살 먹었을 때부터 고기 잡았다고. 9살. 금강에서요? 네. 이걸로 다 애들 갈아치고 밥 먹고 살고 그런 거죠. 줄이 너머로 들어갔어. 잡아. 밀었어요. 결혼하면서 아내 경자 씨도 남편을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다죠. 이거 하다가 맨날 혼나고 또 가지고 가다가 막 이렇게 조를 때가 있어. 그 뭐냐 소리 빡 질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내가 깜짝 놀래갖고 또 가고. 요맘때는 동자개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 빠가살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생선이죠. 손잡을 데가 없네. 옛날엔 바닷고기도 많이 잡혔답니다. 옛날엔 고기 많이 났었어요, 여기? 여기 많이 났어요. 고기가 길성어로 여기 막 황석어 같은 거, 북어, 황복, 참게, 돌구레도 여기까지 와갖고 돌구레도 이게 여기 사람들은 돌구레를 상팽이라고 하거든. 상팽이. 옛날에는 여기가 비가 안 오는 쪽에는 엄청 그런 게 많이 왔었어요. 사실 아내는 꽤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자고 남편을 졸랐다죠.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문주 씨 고집에 결국 두 사람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도시를 포기하고 어부의 아내로 평생 뱃일을 도운 경자 씨. 만삭에도 조업에 따라 나서던 아내가 지금도 남편은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우리 둘째 딸은 임신해갖고 배에서 따갖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와갖고 집에서 낳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고기 따다 말고 이제 나는 와서 이제 집에서 아기를 낳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걸 이거 가져와야 갖고 되잖아. 이거 얼어갖고 안 돼서 나는 옆에서 땄어요. 갑바치고 이거 따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애기 낳았어요. 그 애기가 새카머니 눈이 말롱말롱해갖고 이쁘더라고. 애 낳고 빠가 따고 이게 크리스마스 날이라 잃어본 줄도 아니야. 하마터면 배에서 낳을 뻔한 둘째 딸은 예쁘게 자라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군요. 빠가 왔어요. 빠가. 아니 빠가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고향 마을에 살다 보면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기 마련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소문이 벌써 동네에 파다하답니다. 또 이거 찔리면 죽는다. 이분들은 경자 씨와 아주 오랜 친구라는데요. 죽는 줄 알아서 아파서. 몇 년 된 친구분들이세요? 다 40년이 넘었죠. 그렇죠. 다 여기 토박이시고? 네네네. 둘이는 토박이고 우리는 둘이는 일이고. 이제 시집을 왔고 남편이 고향이고. 겨울잠을 자는 빠가사리는 잠에서 막 깨는 3월 초부터 맛이 오르기 시작해 지금이 한창 맛있을 때랍니다. 그런데 웅포에선 빠가사리로 음식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묵은지를 곁들인다고 하네요. 빠가를 끓이는데 이렇게 김치를 막 통으로 넣고 끓여서 먹을 때 막 쫙쫙 찢어서 밥에 쫙쫙 걸쳐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넣고 끓여요. 세상에 귀한 빠가사리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맛있겠죠. 별다른 양념 없이 고춧가루와 마늘로 국물 맛을 내는데요. 옛날부터 이렇게 끓여 드셨어요? 네네. 지금도 그렇게 먹는데요, 뭐. 햇김치는 안 되고 또 묵은 김치야 돼요. 얘가 다 묵혀갖고 그 양념이 그 안에 다 배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양념 들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여기 웅포면 요 김치를 알아서요. 익산시에서 웅포면 김치를 알아줘요. 어디로 가든지. 다 새우젓, 멸치, 액젓 다 여기서 다 손수 담아서 해요. 젓갈을 담아도 1년 묵혔다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야 김치도 담아도 김치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포구에 넘쳐나던 해산물이 웅포 김치 맛의 비결이었습니다. 바다와 물길이 통하던 시절 그 풍요로웠던 추억이 묵은지로 끓인 빠가사리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뭐 수요 온다 뭐. 예, 아이고. 맛있게 해드릴게. 좋은 거 많이 따오셨네. 옛날엔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죠. 고깃배가 만선으로 들어오면 어부 남편은 큰맘 먹고 돼지고기를 사서 솔가지와 함께 가져왔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돼지고기를 막 삶아 먹잖아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근데 저희는 이 솔잎을 깔고 거기에다가 쪄요. 돼지고기 써요, 돼지고기. 그때는 뭐 야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소나무가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솔잎 이렇게 끊어다가 막 넣고 이렇게 해 먹었어요. 포구마을에선 소나무가 가장 구하기 쉬운 약재였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솔잎은 추위와 배고픔을 모르게 해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맛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모자랄란가 보다. 경자 씨는 솔잎 한 가지만 넣고 돼지고기를 찐답니다. 솔잎 향으로 잡내를 잡고 풍미를 살리는 겁니다. 채반 대신 그냥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렇죠. 왜 송편 찔 때 솔잎 따다가 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소울가지를 이렇게 쫙 깔아 놓고 이렇게 해서 찌면요. 물 넣고 기름도 쫙 빠지고 엄청 맛있어요.
오래 삶아도 안 되고 살짝 익혀서 먹어야 더 맛있다네요. 조금 모여서 이제 이렇게 먹을 때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솔까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물하고 솥단지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드세요? 네네. 이렇게 뭐 수육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솔잎하고 고기만 넣고 이렇게 찌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게 먹겠다. 진짜 잘 익었네. 이야, 일단 냄새는 합격.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데요. 안 먹어도 침이 넘어가. 그냥 먹어도 일품이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밀은 바로 이 냉이. 꽃이 피기 전에 캔 냉이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버무려서 봄 향기를 살립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요. 새콤달콤하게 봄에는 이렇게 해서 무쳐서 먹으면요 입맛도 돋고 네, 입맛 없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냉이를 캐러 다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에 선합니다. 입안 가득 냉이 향이 퍼지면 봄이 시작됐다는 걸 몸으로 알 수 있었다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직 안 씹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직 안 씹으셨잖아. 씹었어요. 입에 들어가면 딱 그 맛이 나잖아요. 솔잎으로 쪄낸 돼지고기와 냉이의 향긋한 조화. 밥상 위에도 웅포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풍요로웠던 금강이었지만 하구뚝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많은 것이 사라졌는데요. 어린 시절 강에서 잡던 맛조개는 이제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웅포에서 오래 산 토박이들이나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죠. 그 모래바탕에 그냥 한 번씩 탁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포글라고 그러면 딱 잡고 이게 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놈딱 잡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는 모래바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조개니 제첩이라고 그러죠. 다른 데서는 그 조개 노랑조개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해갖고 다 잡고 그랬어요. 여기 하구뚝 맞기 전에는 여 금강가에서 이게 많이 났어요. 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야채 파 같은 거 야채를 넣고 이렇게 다져갖고 부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주냐. 우리 칼? 그거 좀 더 넣지. 씨알이 굵고 실한 맛조개는 동네에서 제일 흔하게 먹는 음식 중 하나였다네요. 뭐 옛날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게 간식거리였죠. 지금은 귀에서 이런 것도 못 붙여. 옛날에는 흔했으니까. 예, 옛날에는 흔하니까 쉽게. 그리고 남편들도 같이 잡으러 다니고. 맛조개 잡으러 잠깐 나가 그러면은 데이트 하시는 거였겠다. 데이트가 아니라 서로 하나 더 잡으려고. 옛날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았던 맛조개가 이렇게 귀한 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맛조개 덕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급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고급 음식이에요. 지금 못 먹자 이런 거. 흔치 어디서 않잖아, 먹어요? 이런 어디서 음식이. 먹어? 한번 드셔봐. 네,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옛날 맛이 나요? 예.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다. 어머니도 어때서 옛날 맛 나요? 아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 생각도 나죠. 왜 시아버님 생각이 나요? 시아버지가 가끔 잡아줬으니까. 저는 이제 못 나가고 아버지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잡아서 며느리 좋아한다고. 이렇게 너무 나 울을래.
울면 안 돼요. 포구는 옛 모습을 잃었지만 음식에 담긴 그 시절의 추억은 토박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웅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고 다 그래요. 지금 친구. 내 친구들. 저 옆에 있는 친구는 한 집에서 내가 3일 먼저 나고 3일 늦게 나고. 내 친구. 아버님이 3일 형이에요? 네. 그리고 저 또 엄마 저 또 서로 같이 먹은 거예요. 은주 씨가 더 많이 먹었고. 같은 마을에서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밥상에 둘러앉아 희로애락을 나누는 사이 세월이 7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음식을 먹다 보니까요. 그 찾고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그 생각이 막 새록새록 그게 납니다. 맞아요. 그리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옛날 맛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니까 옛날 맛이 더 그립고 정겹고. 이걸 먹으면 야 옛날에는 이렇게 한참 때 그때만 해도 살았구나 하고 젊음이 생각나요. 음식 먹으면 또 이 음식은 몇 년 뒤에 먹었던 그 맛이 지금 비슷비슷한가 어쩐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이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고향에 발붙이고 사는 이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 그립고 정겨운 그 맛이 우리의 고향을 더욱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산 너머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강물 위로 일렁이는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소양강의 남동쪽. 봄이면 골짜기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하여 꽃골이라 불리는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맘때면 안악들이 담그는 장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는데요. 22 어린 나이에 꽃골에 시집온 옥철 씨는 춘천 토박이로 이 마을에 정착한 지 올해로 45년이 됐다는군요. 예, 막장. 요거를 이제 섞어 드셔. 오늘은 강원도에서 즐겨 먹는 전통 막장을 담그는 날이랍니다. 짜야 방부대 역할을 하거든. 전통장은 간이 싱거우면은 혀. 된장은 간장을 뺀 게 된장이고 얘는 간장을 안 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간장만 하고 그 메주 덩어리를 다 소를 줬어요. 그래, 맞아. 예. 강원도 사람들은 된장을 몰랐어. 그리고 된장을 국을 끓이면 안 먹어. 콩조가리가 있다고. 쪄서 숙성한 보리에 메주를 빻아서 넣고 소금물로 간을 해서 담그는데요. 시집와 제일 처음 배운 게 바로 이 막장이었답니다.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짜야 돼. 얼마나 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덩어리 없을 때까지요. 이게 저기 영화관 시험을 만나면 한 2시간 치라 그래요. 맞아. 어머니 다 됐어요? 아니다, 더 줘라. 어머니 다 됐어요? 더 해. 우리 어머니 좀 구박 많이 받으셨네, 시어머니한테. 난 시집 와서 장 안 담그는 줄 알고 시집을 왔죠. 나 이제 장 담그려서 시집 많았지. 시집살이가 좀 매웠나 본데요. 마음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옥철 씨가 담근 막장은 춘천 시내에서도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군요. 막장은 적어도 1년 이상 숙성해야 제맛이 나기 시작해서 3년을 기다리면 진짜 막장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봄에 이 막장만 담그면 1년 내 반찬 걱정을 안 했다죠. 들에서 뭘 캐든 막장만 있으면 반찬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봄만 되면은 이 달래 캐고 냉이 캐고 이게 반찬이죠 뭐 봄에 입맛 돋구고. 45년 전에 가족 계획을 하려고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왔는데 그분을 밥을 해주는데 반찬 할 게 없잖아요. 밭에 가서 이 냉이를 캐다가 장은 집집마다 많이 담그니까 장어를 끓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유 냉이 보면 생각이 나요. 식재료 귀한 시골에서 갑자기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텃밭에서 캔 산나물을 듬뿍 넣고 끓인 뽀글장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강원도서만 있는 장일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랑 달라요? 이거 틀려요. 저는 국물이 많지 않고 돼지가게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이렇게 보리밥이나 뭐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해서 이제 뽀글장이라고 해요. 아 옛날에는 뽀글장은 좀 짜다 싶을 만큼 막장을 많이 넣어야 맛이 난답니다. 장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짜요, 그러니까 찌개로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를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요. 얘가 자꾸 끓이면 색깔이 갈색이 돼. 오늘 하고 내일 달르고 3일 달르고 한 일주일간은 물 붓고 끓이고 물 붓고 끓이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왜 짠맛이 덜해지냐? 물을 자꾸 부으니까 이만큼 퍼먹고 내일 물을 부으면 또 이만큼이야. 또 하면 또 이만큼이야. 그리고 얼마나 먹어요? 뭐 한 며칠씩 먹죠. 그럼요. 한 열흘? 이만한 데다 하나 찢어갖고 열흘은 먹어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네. 먹어야지. 일주일 지나면 맹타야겠는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아니고. 먹어요. 걸쭉하게 끓여서 보리밥에 비비면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마법의 음식이 뽀글장이었습니다. 고향에 사는 토박이들도 그리워하는 춘천의 음식으로 첫선 꼽히는 게 바로 꽁곡인데요. 꽝은 살이 좀 뻘겋으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우리 어려서 클 때는 꿩이 진짜 많았거든요. 많아가지고 우리 그 친척 오빠가 이렇게 이런 걸 잘 잡아가지고 명절 때는 이렇게 이 꿩을 다져가지고 전을 부쳐서 이렇게 먹고 했어요.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닭은 산골에선 귀한 음식이었지만 야생의 꿩은 달랐죠. 야생은 없어 웬만해서. 꿩은 그냥 들에 가서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공짜잖아요. 근데 닭은 이제 집에서 길러야 되니까 그거는 좀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꿩고기가 더 많이 먹었어요, 닭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 꿩이 확 날아가고 그래서 논 같은데 이렇게 뚜벅 이렇게 지나가면 떼를 져서 진짜 확 날아가고. 지금은 꿩을 귀해서 못 먹지만 옛날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닭 많이 대신 먹었지. 꿩 많이 먹고. 네. 꽁 대신 닭이 아니고? 네. 닭 대신 꿩. 고기만 발라서 부치는 전은 명절에나 맛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선 안 되는 게 강원도의 월동무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 시원한 맛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긁어서 또 칼로 곱게 다져가지고 이제 저기 꿩전이나 뭐 동그랑땡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양을 늘키기 위해서 물을 넣는 이유도 있어요. 맞아요. 식구는 많지 재료는 적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 먹으려고. 빈곤한 재료에 어머니는 지혜를 보태셨습니다. 물을 넣어서 양을 늘리면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었으니 일거양득이었죠. 꿩전은 제사 때나 명절 때 이렇게 먹고 다른 때는 이제 만두, 탕 같은 거를 많이 해 먹었죠, 주로. 담백하고 부드러운 꽁고기로 전을 부쳤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어릴 땐 제사 지내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제사 음식은 그래, 먼저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귀신이 저거 한다고. 제사 음식은 절대 못 먹겠어요. 네, 먼저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상에 놓을 거 따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먹고 그래요. 그래도 몰래 훔쳐서 드셨죠? 네, 그렇죠. 맞아요. 몰래 훔쳐 먹고. 몰래 뒤집어 준다 그러면서 얼른 입에 쏙 집어가면 뭐 할 수 없지.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했나. 간이 맞나? 시어머니 연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아주 기가 차오 똥이 차오 진짜. 야 잘했다 야. 애미야 이거 어느 애가 했니? 둘째 애가 했니? 막내가 했니? 막내가 했어요. 오늘 제대로 한 수 배웁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꽁전은 궁핍했던 어린 시절 가슴 설레는 맛으로 기억하게 해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춘천 토박이라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 있는데요. 무슨 반죽 하시는 거예요? 칼삭두기 할 반죽이요. 뭐예요, 그거는? 칼로 삭둑삭둑 썰어서 한다 그래서 요즘 세련된 말로는 칼국수, 옛날 말로는 칼삭두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매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맷돌로 타겼어요. 무거리라 그래나? 뭐 못생기고 뭐 터지고 그런 걸 이제 빠갖고 이렇게 해서 잡셨지. 메밀 알곡 중에서도 실한 건 장인에다 팔고 찌꺼기를 곱게 빻아 칼싹두기 반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김을 매라가면서 이렇게들 참을 해래. 근데 나는 이 칼국수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 깐에는 잘한다고 이 반죽을 눕게 했어. 얇게 밀어갖고. 근데 그때 가마솥에다 끓였다. 그래서 이제 풀라고 봤는데 칼국수가 아니니까 우리 형님이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국수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는데 아유 지구정리에서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난 처음 칼국수라는 걸 해봤는데. 아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메밀은 찰기가 없어서 면을 만들면 쉽게 끊어지고 조금만 오래 끓여도 쉽게 퍼지기 마련인데요. 칼국수는 바닥에 별다른 재료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김치만 숭숭 썰어서 끓이는 소박한 산골 음식이 칼싹두기랍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메물 음식은 겨드랑이에 품었다가도 먹는다 그래. 맞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익는다. 그래서 얘는 익었다 이거야. 내 얘기는. 맞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볼품없는 음식인데요. 뜨끈하게 허기를 달래주는 메밀의 구수한 맛은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준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 옛날 먹었던 음식 중엔 이름도 모른 채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맛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집을 오니까 우리 시댁에서 식구가 한 10명 됐어요. 닭 한 마리를 잡아갖고 도리탕을 식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부추, 고추 이렇게 버물버물 해갖고 이렇게 섞어서 하더라고요. 음식 이름도 없어요? 아,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냥 의도만 먹어봤지. 근데 뭐 이제 돌아가셔서 저기 누워 계시는 데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 22살 옥철 씨가 처음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긴장한 새색 씨의 마음을 녹여준 그 이름 모를 음식에 옥철 씨는 닭버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답니다. 옛날에는 감자를 다 이렇게 해서 깠잖아요. 시어머니의 닭버무리엔 고기보다 감자가 더 많았던 기억이 난다는데요. 아유, 옛날엔 일도 많았어. 요게 토종 진짜 홍감자. 홍감자. 네, 홍감자. 이거는 먹으려고 그냥 나눠 먹으려고 조금 짓는 거예요. 이거는. 가을에 무 구덩이를 파고 무 저장할 때 이 감자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맘때 묵구대를 해친다 그래. 그걸 이제 파는 거야.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 이거 까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삶으면 포슬포슬한 식감이 꼭 카스테라 같다죠.
생으로 먹어도 고구마처럼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난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추를 듬뿍 넣고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살렸는데요.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밀가루에 버무려서 닭이 익을 때쯤 솥에 넣으셨다네요. 옛날에는 다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럿이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이만큼을. 고기보다 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많이 해서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이런 지혜를 내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닭 한 마리로 10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넉넉하게 먹이셨던 시어머니의 지혜와 손맛은 세월이 흘러 며느리에게로 대물림됐습니다. 옥철 씨가 시집 오던 날에 기억이 생생하게 담긴 닭 버무리. 그 시절 시어머니는 이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먹이셨던 걸까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의 또래가 된 지금에야 어렴풋이 밥상에 담긴 그 지극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옛날 전통이니까 많이 드세요. 맛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이 언제나 그리움으로 추억하는 춘천의 토박이 밥상입니다. 고향 음식이라는 게 엄마 품 같은 음식이야. 이 음식을 보면 엄마 그 하던 모습이 눈에 이렇게 그려져. 하나 이렇게 그려져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뭐 저는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픈 모습만 보여가지고 엄마가 해준 그런 기억은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제일 가슴 아프고 이렇게 좋은 세월을 만나서 쌀밥 한 번 못 잡수고 돌아가신 게 이렇게 맛있게 먹네요. 너무 맛있죠? 네. 옛날은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박하고 따스한 맛은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